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나 쿠팡 탈퇴했어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SNS에서 탈팡이라는 해시태그가 돌고 있고 실제로 쿠팡 앱을 지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13년 동안 쿠팡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이 지금 바로 이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쿠팡이 갑자기 서비스가 나빠졌나요? 배송이 느려졌나요? 가격이 올랐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쿠팡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2024년 매출 41조 원을 돌파했고 여전히 로켓 배송은 빠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13년 동안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드디어 지금 2026년 들어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역사적 사건인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이제 이마트도 새벽 배송 한 대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유통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규제의 역설, 그리고 도심 아여분이 만들어낼 경제학입니다. 왜 쿠팡의 10년 독주가 끝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2012년으로 돌려볼게요.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의무 휴업일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하고 이 새벽 배송도 금지시켰죠. 이유는 뭐였냐? 골목상권 보호였습니다.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하고 새벽에도 배송하면은 동네 슈퍼,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규제가 오히려 누구를 도왔을까요? 바로 쿠팡이에요. 2010년에 설립된 쿠팡은 당시만 해도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매장들이 다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요. 만약 이 매장들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서 새벽 배송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쿠팡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규제가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어놓는 동안 쿠팡은 아무런 제약 없이 전국에 물류센터를 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쿠팡은 대형마트가 아니니까요. 온라인 플랫폼이니까요. 법의 사각지대였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려던 규제가 오히려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성벽을 쌓아준 셈이에요. 2012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거의 14년이에요. 이 14년 동안 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2024년 매출 41조 원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단일 유통 채널로서 쿠팡은 이제 대형마트 전체 소매 판매액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로켓 배송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네, 내일 아침까지 필요한데 하면 자동으로 쿠팡 앱을 여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됐죠. 그런데 202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더니 지금 2026년 들어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새벽 배송 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어요. 이제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홈플러스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MFC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예요. 쉽게 말하면 도심 물류 거점입니다. 쿠팡의 물류센터는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외곽이에요. 땅값이 싼 곳에 엄청나게 큰 물류센터를 짓는 거죠. 경기도 곤지암, 천안, 대구 칠곡 이런 곳에 저 축구장 몇십 개 크기의 거대한 물류센터가 있어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 엄청난 양의 재고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상품을 한 곳에 쌓아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하기 좋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거리예요.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한테 물건을 보내려면 곤지암에서 출발해야 해요. 최소 30, 40km는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마트는 어떨까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같은 전국 1,800개 신세계 계열 점포망이 통째로 물류 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매장들이 MF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매장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매장들은 그동안 밤에 뭐 했을까요?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비싼 도심 땅에 있는 매장이 냉장고가 재고가 그냥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산 회전율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리면서 뭐가 달라졌냐? 그 잠자던 자산들이 24시간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손님들이 와서 장을 보고 밤에는 새벽 배송 물류센터가 되는 거죠. 같은 땅, 같은 건물, 같은 냉장고로 두 배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마트 주주들이 가장 방해는 진짜 경제적 핵심이에요. 쿠팡은 물류센터를 새로 지어야 했어요. 땅 사고 건물 짓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몇천억 원씩 들어갔죠. 그런데
이마트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산의 효율성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추가 투자가 거의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쟁력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라스트 마일 경제학이 등장합니다. 라스트 마일이 뭐냐? 물류센터에서 고객의 집 문 앞까지 그 마지막 구간이에요. 자, 물류에서 가장 비싼 구간이 바로 이 라스트 마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하고 교통 상황에 영향을 받고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쿠팡도 한번 나갈 때 수십, 수백 가구를 한꺼번에 도는 밀집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거리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선식품이에요. 쿠팡이 새벽에 우유를 배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날 저녁에 물류센터에서 냉장 트럭에 싣고 콜드 체인을 유지하면서 새벽에 각 가정으로 배송해야 해요. 트럭 한 대가 수십 가구를 돌면서 냉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연료비, 냉장 유지비가 계속 들어요. 게다가 신선식품은 재고 회전이 빨라야 하는데 물류센터에 쌓아두면 폐기율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매장에 이미 냉장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매일 와서 사가는 우유, 계란, 과일, 야채가 다 거기 있다고요. 새로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추가 재고 관리 비용이 거의 제로예요. 거기서 꺼내서 2분 거리 집으로 배송하면 끝입니다. 냉장 트럭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들고 신선도는 당연히 더 좋죠. 여기에 하나 더. 쿠팡은 신선식품 폐기율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예측이 틀리면 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트는 어차피 매장에서 팔던 물건을 배송하는 거라 폐기 리스크가 훨씬 낮아요. 이게 바로 구조적 우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최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면서 무료 배송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쿠팡보다 훨씬 큰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4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에 추가 할인까지 적용되는 시기죠. 쿠팡은 로켓와우 멤버십만 있으면 금액 제한 없이 무료 배송이라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멤버십 비용이 한 달 7,190원, 1년이면 거의 9만 5천 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반면 이마트는 일정 금액 이상만 구매하면 추가 비용 없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신선식품 위주로 장을 보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클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외곽 대형 물류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어요. 이제 와서 그걸 다 버리고 도심의 작은 물류센터를 수백 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사이에 이마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 1,800개 매장으로 바로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먼저 선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쿠팡이 지난 10년 동안 선점했던 건 빠른 배송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빠른 배송에서 더 빠른 배송, 그것도 더 저렴하게, 더 신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매기 효과예요. 매기 효과가 뭐냐? 노르웨이 어부들이 정어리를 잡아서 운반할 때 정어리가 다 죽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수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었더니 정어리들이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자, 경쟁자가 생기면 오히려 시장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죠. 지금 유통시장이 딱 그래요. 쿠팡 혼자 잘 나갈 때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로켓 배송 싫으면 느린 배송 받든가였죠. 가격도 쿠팡이 정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마트라는 매기가 들어왔어요. 롯데마트도 뛰어들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쿠팡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해요.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소비자입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강화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마트는 새벽 배송, 무료 배송 조건 완화와 추가 할인을 내세우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요. 롯데마트도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직접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상품 10개를 쿠팡이랑 이마트에서 주문해봤거든요. 우유, 계란, 바나나, 생수, 라면 이런 것들이요. 자, 결과가 어땠냐? 이마트가 평균 15% 정도 쌌어요. 배송비까지 고려하면 이마트는 4만 원 이상 구매로 무료 배송을 받았고 쿠팡은 멤버십 비용을 감안해야 하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배송 속도는 둘 다 새벽에 왔어요. 신선도는 이마트가 조금 더 좋았고요. 그럼 이제 쿠팡은 망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쿠팡은 여전히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상품 카테고리가 훨씬 넓어요. 이마트는 주로 식품이랑 생필품이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전자제품, 패션, 도서 뭐든지 있어요. 로케와 회원도 1,500만 명이 넘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쿠팡은 이미 돈을 벌고 있어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마트는 아직도 새벽 배송 사업이 투자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강점인 카테고리 다양성과 이미 구축된 고객층을 활용해서 방어할 거예요. 이마트는 도심 접근성과 신선식품 경쟁력, 그리고 자산 효율성으로 공격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 한 곳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쓰세요. 신선식품 위주로 4만 원 이상 구매한다면 이마트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소량 구매를 자주 하거나 전자제품, 패션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주문한다면 쿠팡 멤버십이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가격 비교를 꼭 하시고, 네, 배송 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쿠팡 로켓와우 같은 유료 멤버십. 자,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달에 7,890원이잖아요. 1년이면 거의 95,000원이에요. 본인이 한 달에 몇 번 주문하는지, 주로 뭘 사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신선식품 위주로 주 1, 2회 정도 주문한다면 이마트에서 4만 원 이상씩 모아서 사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보면, 이번 규제 완화는 한국 유통시장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앞으로 3월 5년 안에 시장 판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어요. 쿠팡의 독주 체제가 끝나고 여러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들도 생길 거예요. 쿠팡이 도심형 물류센터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물류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는 최근 몇 년간 오늘 장보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쿠팡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승자는 소비자입니다. 기업들이 경쟁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어요. 13년 만에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는 규제가 만들어낸 이 경쟁 구도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쿠팡의 10년 독주가 끝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기술이 뒤처져서도 아니고 서비스가 나빠져서도 아니에요. 바로 도심 5분이라는 물리적 거리와 신선식품 재고 회전, 그리고 자산 효율성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만들어낸 경제학 때문입니다. 그동안 밤에 잠자던 비싼 도심 매장들이 이제 24시간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쿠팡 대 이마트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 집중형 물류와 분산형 물류의 대결이에요.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시장을 만듭니다. 현명하게 비교하고 똑똑하게 소비하세요. 그게 바로 이 경쟁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